시대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칸 영화제 시상식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주목할 만한 작품 몇 개와 또 국내 작품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결과 나왔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영화가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예상에 맞게 수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황금 종려상에는 루마니아 감독인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이 자신의 두 번째 황금 종려상 트로피를 피오르드로 이제 들어 올렸고요. 두 번째예요? 네. 2007년에 한번 받았고 네.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돼서 또 한 번 다시 받았고요. 또 루마니아 영화가 한 편 더 수상을 했어요. 네. 미노타우로스가 이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스크린 데일리 평점이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드린 영화 파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상에 해당하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영화의 약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쟁 부분에 진출했던 일본 영화들 중에서 그 일본의 젊은 거장이죠. 하마수키 유스케 감독의 올 오브 서든이 공동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비르지니 에피라와 오카모토 다오, 이제 프랑스와 일본 배우가 그 공동 주연을 했는데 이 두 배우가 모두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공동 주연을 받을 정도면 대체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공동 주연상을 줬을까라는 궁금증을 지금 가장 불러일으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수상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우리 영화 중에 나홍진 감독의 호프와 그리고 미드나잇 스크린이었나요? 네네. 군체? 연상호 감독의 군체? 그 영화들에 대한 혹시 평가 이런 것도 올라왔나요? 호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고요. 아주 격하게 지지하는 쪽과 격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나눠서 그것도 흥미로웠고, 군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쟁 부문은 아니었고 그쵸. 대부분 이제 대중적으로 보기 좋은 좀비 영화다라는 평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문학의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 발표나면 수상작가 책 판매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잖아요. 네. 칸 영화제 같은 이렇게 큰 영화제 수상 이후에 그 작품들도 국내에도 공개가 될 테니까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재 기자님 취향으로 이 많은 작품 중에 그래도 딱 한 편 추천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최고의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죠. 특히 문지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영화인데 늘 루마니아의 현실을 다뤄온 그런 감독이에요. 이 첫 번째 황금 종려상 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여성의 임신 중단이 불법으로 이제 되자 여성들이 스스로 이제 자고책을 찾아 나서는 와중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들로 루마니아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 피오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루마니아계 가족이 노르웨이 피오르드 마을로 이주를 하면서 그곳의 가치관,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동 학대라고 말하는 이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을 휩싸이면서 이 가족이 받는 어떤 상처,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인해서 이 노르웨이 공동체 사회 내부에서 흔들리는 신념 같은 것들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화가 느릿느릿하고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는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칸 영화제 수상작이라는 이 마크가 붙지 않았으면 개봉하기 힘들었을 텐데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보실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영화 이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대표 스틸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빠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신 안경을 낀 중년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외국 배우인가 보다라고 이제 지나치기 쉬우신데 세바스찬 스탠이 연기를 했어요. 세바스찬 스탠이 누구냐?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버키, 윈터 솔저를 연기한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정말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분장인 건가요, 그러면? 네, 분장을 했고 또 세바스찬 스탠이 루마니아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출신의 감독과 함께 루마니아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큰 힘을 보탰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큰 상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네. 어렵다. 너무 예술적이다. 네네. 이런 어떤 편견?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래도 이야기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를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이지만 또 어떤 쪽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굉장히 다양한 물음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를 관객으로 하여금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보면 그렇게 크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피오르드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화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네. 오늘 준비해 오신 영화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깔깔깔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요즘 그런 영화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6월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와일드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영화의 정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이 영화는 지금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네. 홍보를 엄청 잘하나 봐요. 여기저기에서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네, 개봉 거의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영화 홍보가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트라이앵글이라는 그룹의 멤버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아이돌 프로모션 하듯이 이 영화 안에 트라이앵글 세계관을 관객들에게 익히 이제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와.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 댄스머신 황현우와 절대 매력 변도미 폭풍 래퍼 구상구의 이 캐릭터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매력에 빠져가다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완전하게 입덕을 하는 거죠. 입덕을 했으면 이들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화 개봉하는 날 이들을 만나러 마치 콘서트에 가는 기분으로. 그렇죠. 아주 영리한 마케팅이었죠. 그러네요. 네. 아니 아까 댄스머신, 절대매력, 폭풍 래퍼 우리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하고 분명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연자들은 어떤 배우들이 등장하나요? 네, 강동원 씨가 이 트라이앵글의 리더인 황현우 역할을 맡았고요. 아이고야, 예. 네, 이 그룹의 이제 홍일점인 변도미 역할은 박지현 씨가 연기했고, 폭풍 래퍼인데 사실 이 배우를 생각하면 정말 연기하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극 내향인인 엄태구 배우가 이 귀여운 막내 래퍼 구상구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 이제 반전시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0년대에 가요계를 휩쓸었어요. 데뷔하자마자 가요톱10 1위를 하고 가요톱10 오랜만에 들어요. 가요톱10이 등장합니다. 가요톱10 1위를 하고 하루아침에 이제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스타 생활을 하고 있다가 2집을 내면서 또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려오게 돼요. 얼마 못 갔네요. 네. 이게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서 해체가 돼요. 그 이후에 서로 각자 따로 살아오다가 20년 만에 리더 현우가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인지도가 없죠. 그런 와중에 이제 레트로 콘서트가 열려요. 그래서 과거에 인기 있었던 가수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컨셉의 콘서트에 이제 초대를 받고 다른 멤버들을 다 모아서 완전체로 공연을 하면 너희를 캐스팅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리더인 황현우는 이것이 기회다라는 생각에 연락 안 하고 살았던 멤버들을 20년 만에 찾아가서 같이 무대에 오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마침내 무대에 오르기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뤘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영화라서 픽션이지만 픽션 같지 않은 게 이런 사연이 정말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고요. 정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휩쓸었던 인기 최고의 스타들이 한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또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공연을 펼친다던가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왠지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었을 것만 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 강동원 씨가 여기에서 댄스 머신으로 나온다는 게 지금 제가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실망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거든요. 근데 이 뭐 헤드스핀도 하고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막 이런다는데 이걸 직접
다 네. 하셨다면서요? 직접 다 했고요. 워낙 강동원 배우가 액션 영화에서 액션에 능한 몸을 잘 쓰는 배우다 보니까 평소에 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일가견이 없고 춤추는 모습도 저는 데뷔한 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5개월 동안 주 4일에서 5일 정도 매일 연습을 해서 뭐 극중에 나오는 헤드스핀이나 이런 고난이도의 댄스 동작들을 다 직접 소화를 했고요. 네. 또 촬영 중에도 늘 이제 휴차가 생기면 춤 연습을 계속 했대요. 왜냐면 이 강동원이란 배우는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그걸 정말 끝까지 파고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는 배우인데 네. 자기가 봤을 땐 황현우는 댄스 머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춤사인 인물인데 이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춤이 어설프거나 다른 대역을 쓰는 것은 본인의 이제 배우의 어떤 직업관으로선 허용할 수 없는 거죠. 자존심으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부상까지 이제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 댄스 머신 캐릭터를 완성해냅니다. 아니 강동원 씨 40대 아닌가요? 무릎 괜찮으시려나?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어차피 캐스팅이 되었고 나는 네. 댄스 머신으로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배우라면 진짜 네. 그 배역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굉장히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배우들이 몸으로써 뭔가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우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강동원 씨가 특별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스타일의 배우는 아니죠. 그리고 네. 심지어 노래에 있어서는 본인이 노래는 좀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또 보컬 레슨을 따로 안 받으셨다고. 왜냐면 네. 강동원 씨가 그 검은 사제들 때 네. 보컬 레슨을 굉장히 좀 혹독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꾸준하게 보컬 레슨을 받아와서 이번에 이 트라이앵글의 그 타이틀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메인 보컬이에요. 댄스도 하지만 메인 보컬도 같이 하는. 직접 부르는 거죠. 네. 상당한 실력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장르는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네. 웃음이 목적인 웃음이 영화입니다. 목적인. 네. 자, 과거의 전성기 시절은 이제 보통 보면 네. 우리 이랬었지.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 하고 회상신 정도로 그칠 것 같은데 네. 과거 이야기 분량이 꽤 길다고요. 네. 뭐 초반에 이제 연습생부터 인기를 얻고 해체까지 한 20여 분 가량을 할애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보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응원했던 우리 오빠들도 떠오르고. 누구였어요, 이재 기자님? 저는 듀스. 듀스. 듀스 너무 좋아했고. 좋죠. 이 트라이앵글 자체가 어떤 하나의 특정 그룹을, 혼성 그룹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특정 그룹을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섞여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관객들 마음속에 있는 오빠들이 한 명씩 이제 소환이 되는 그런 과거 시절이고, 네. 과거 이야기를 이제 잘 보게 되면 이들이 왜 헤어졌고, 왜 처음부터 안 맞았고 이들이 무엇을 무리를 빚었는지 네. 그리고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캐릭터는 또 누구인지가 과거에서부터 이제 쭉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현재의 리더 현우가 처한 굉장히 과거의 영광에선 멀리 벗어나 있는 삶이 더 짠하게 다가오죠. 아니 아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시절 네. 우리가 빠져들었던 오빠와 언니들이 떠오를 네.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워낙 많이 해서 버스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봤는데요. 영화 네. 포스터에 이 강동원 배우의 그 비주얼이 그 패션과 비주얼이 네.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같기도 하면서 그 세 명의 조합이 우리가 좋아했던 쿨 맞아요. 네, 네. 같기도 하고 진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그 스타들의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는 트라이앵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트라이앵글의 라이벌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 시절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근데 이거는 발라드 왕자가 등장합니다. 네. 최성곤이라는 네. 캐릭터인데 배우 오정세 씨가 연기를 했네요. 어떤 인물일까요? 네, 우리가 그 시절 가요 톱10을 떠올려 보면 이제 1위를 발표하기 전에 후보 두 팀을 이제 그렇죠. 세워놓고 그들의 표정을 굉장히 집요하게 쫓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이앵글이 1위면 2위가 있겠죠. 2위가 바로 38주째 2위를 하고 있는 발라드 가수 최성권인데요. 세상에. 네. 트라이앵글이 굉장히 젊고 에너제틱한 그룹이라면 네. 최성권은 우윳빛깔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네가 좋아라는 굉장히 달달한 고백송을 부르고 네. 스타일링도 하얗게 천사처럼 입고 나오는 순백의 네. 그런 발라드 가수예요. 우윳빛깔 오빠였군요. 네, 우윳빛깔 오빠인데 가수였다가 이제 또 이분도 무리를 빚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현재는 포수로 사냥꾼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심 사냥꾼이었다가 지금 이제 멧돼지들을 사냥하는 포수로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죠. 네. 이분도 이 레트로 콘서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 그 설정을 좀 재밌네요. 네. 여심을 잡다가 제 멧돼지를 잡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진짜 좀 재밌는데요. 게다가 배우 오정세 씨는 워낙에 연기파이기 때문에 네, 트라이앵글 보러 갔다가 네. 최성권에게 입덕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성권의 노래를 이쯤에서 한번 들어보죠. 영화 와일드싱의 OST 중에 네가 좋아. 진짜 90년대 감성 진짜 물씬 풍기네요. 영화 와일드싱의 OST 중에서 최성권의 노래 네가 좋아였습니다. 이거 앞으로 노래방에서 좀 많이 불리겠는데요.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중독성 있네요. 계속 생각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그때 노래는 꼭 이렇게 마지막에 멘트 하나 들어가잖아요. 아, 제대로 살렸어요. 아, 우리가 근데 지금 발라드 왕자 최성권의 노래는 들어봤지만 트라이앵글의 히트곡이 뭐였는지는 얘기를 안 해서 네, 그거 네. 하나만 소개해 주실까요? 타이틀곡 러브이즈인데요. 러브이즈 같은 경우는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룹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도입부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떠올리게 하고 중간에 듣다 보면 REF 노래도 생각이 나고 네. 쿨 노래도 생각이 나고 또 멤버들의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H.O.T의 캔디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량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이제 최성권의 네가 좋아하는 좀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파가 나뉘겠네요. 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곰돌이님께서 오정세 배우가 감미롭게 부르는 모습이 떠올라서 약간 소름이 돋는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고요. 또 아수라 쓰시는 분께서 오정세 배우님 연기 최고죠. 그럼요. 진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번째 영화 6월 3일 개봉 예정인 와일드싱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각자의 삶을 살던 그 멤버들이 20년 만에 다시 뭉쳐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흐를까? 이 마지막 부분은 좀 감동적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영화는 웃음에 완벽하게 복무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다시 무대까지 서는 과정이 네.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서로 그런 상처가 있었지 다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오. 정말 무대까지 가는 그 길이 코미디의 무대가 되는데 네. 이들이 이제 강원도에 콘서트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셋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정말 5만 가지 모험, 활극이 다 일어납니다. 막 멧돼지도 나타나고요. 네. 포수 있잖아요. 아, 여튼 그거는 저기군요. 멧돼지도 최성권이군요. 나타나고요. 네. 과거에 원한을 가졌던 소속사 사장도 휴게소에서 만나게 돼서 복수도 해야 되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라이벌이었던 트라이앵글과 최성권이 함께 이제 또 이제는 힘을 합쳐서 콘서트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말장난 개그도 있고 시차를 이용한 개그도 있고 여러 코미디들이 총 출동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소동극이에요. 이 영화의 감독인 손재곤 감독이 소동극에 굉장히 능한 감독이거든요. 네. 이 감독의 전작들인 뭐 달콤살벌한 연인이나 2층의 악당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이나 단서가 이제 스노우볼처럼 점점 이제 굴러가다가 커져서 전체를 다 덮쳐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연출이 굉장히 능한데 네. 이 강원도까지 가는 그 길에서 트라이앵글과 최성권이라는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는 그 시련들이 네. 바로 딱 이런 소동극 소재로 아주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레트로 영화니까 레트로 표현을 써서 떨어진 배꼽을 이제 찾으러 다녀야 돼요. 웃다가 떨어진 배꼽을 그 정도입니까? 네,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건 보통 이런 류의 이제 정말
웃기려고 작정한 그런 코미디 영화들은 네. 보통 추석이나 설 즈음에 개봉을 하기 마련인데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 네. 또 개봉을 해서 또 그것 또한 저는 좀 새롭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네. 이제 또 웃음으로 한번 저희를 시원하게 날려보자.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블록버스터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극한 직업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제작사이기 때문에 여름에 웃음으로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해보자라는 그런 또 심산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개봉 시점에 경쟁작들이 있나요? 해볼만 한가요? 일단 지금 군체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요. 제가 또 뒤이어서 소개할 영화도 아마 이 영화의 경쟁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어쨌든 기자님은 이 와일드싱 영화 네. 그 시사회 가셨었죠. 그쵸. 그 반응은 네. 어땠습니까? 기자 시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기 힘든 장르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코미디 영화예요. 웃음이 워낙 잘 터지지 않는 시사기도 하고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어디 한번 웃기나 보자라는 얼마나 또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의 개그가 실패했을 때 그 냉랭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와일드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자들도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 옆에 계신 기자분은 모르는 분인데 계속 본인의 무릎에 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고요. 네. 그러니까 웃다가 울리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가장 많이 소구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약간의 찡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쨌든 전성기를 지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 중에서 내 전성기는 끝났지. 지났던 것 같아. 빛났던 시기는 지났어. 이제 난 더 반짝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타나 이쪽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일상에서 충분히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빛나는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는 위안을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웃음의 뒷맛이 굉장히 유쾌하고 좋습니다. 네. 자신의 그 화려했던 시절 각자의 화양연화 다 있을 그쵸. 테니까 네. 아마 투영해서 보는 또 그 맞아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되는 와일드싱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와일드싱에서 뽑은 이 팀이라는 키워드로 준비를 했고요.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인데요. 네. 이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와일드싱의 경쟁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리즈는 스타워즈라는 거대한 시리즈의 스핀오프예요. 네.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말 그대로 만달로리아인인 딘자린, 현상금 사냥꾼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니는 아기가 있어요. 네. 이 아기가 그로구예요. 이름부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로구. 네, 네.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지요. 네, 이 두 인물이 네. 이제 함께 우주를 모험을 하면서 착한 일도 하고 누굴 또 구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구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스타워즈 시리즈의 스핀오프라고 하셔서 네. 저는 사실 스타워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워즈 세계관을 모르고 네. 전작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관람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관객들은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방대하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랑 결혼했는데 저의 삼촌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막 그러니까요. 복잡한 이 가계도 때문에 좀 마음을 문을 이렇게 활짝 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스타워즈 시리즈의 줄기에서 좀 벗어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스타워즈 시리즈의 역사를 모르셔도 관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그냥 아빠와 귀여운 아들이 이제 여행을 다닌다, 모험을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화시켜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에서 다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딱 그 생방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네. 이지혜 기자님이 아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네. 불렀던 그로구. 네. 네, 그로구에 빠져서 네. 굿즈를 살까 말까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영화 살 속에 건데 뭘 살까 말까 고민 살 중입니다. 건데 네. 네. 네, 예쁜 걸로 구매하시길요. 네. 자, 스타워즈 시리즈의 인기가 네. 지금 과거에는 엄청났었던 것 같은데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도 맞아요.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드라마 만달로리안 이게 공개가 네. 되면서 또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앞서 말해서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 좀 부담을 가진 젊은 관객들도 드라마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 자체 안에서 이야기가 완결되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귀여운 그루구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가 지금 시즌 3까지 공개되었고 연계된 뭐 보바펫이나 아소카 같은 연계되는 시리즈까지 합하면 지금 드라마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예요. 네. 최근에 개봉했던 스타워즈 영화나 시리즈들이 반응이 좀 미진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 만달로리안 시리즈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시즌 3까지 왔으니까. 네. 그리고 또 단독 영화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달로리안은 방영이 되고 있고 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영화는 지금 개봉작입니다.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 딘 자린 네. 늘 투구하고 막 금속으로 된 아머 같은 걸 착용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는 계율이 있어요. 이 만달로리안들은 계율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면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구로 가리고 있고 이 투구가 보통 투구가 아니라 베스카로 만든 투구예요. 이 베스카라는 강철은 이제 마블로 따지면 비브라늄, 네. 엑스맨으로 따지면 아다만티움 같이 현존하는 가장 강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아무리 맞아도 다치지 않고 어딜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진귀한 그런 금속인데요. 이 만달로리안 중에서도 딘자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현상금 사냥꾼이고 또 그 만달로리안의 계율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네. 만달로리안이지만 투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근데 이들은 절대 투구를 벗으면 안 돼요. 투구를 만약에 벗고 적에게 나의 얼굴을 들키면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엄격한 규율인데 이 딘자린이 아기와 함께 이제 모험을 하면서 얼굴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이 둘의 사이가 끈끈해진다라는 것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 지금 설명하신 투구나 금속 아머 같은 어떤 그런 멋진 네. 그 외형의 그 캐릭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도 피규어나 뭐 굿즈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로구의 인기에는 못 미치는 못 미치죠. 왜냐면 그로구가 워낙 귀엽고 네. 재밌는 거는 이 만달로리안 딘자린에 연기한 배우가 페드로 파스칼이에요. 지금 페드로 파스칼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배우인데 네. 이 영화에서 얼굴이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이제 상쇄해주는 귀여움이 바로 그로구인 거죠. 네. 네. 그 그로구가 제가 이제 어디에서 봤는데 그 외형은 굉장히 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우리 스타워즈 시리즈의 제다이 마스터죠. 요다를 좀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요다의 어린 버전 같은데 네. 요다의 어린 시절은 아니고요. 요다 종족의 이제 아기예요. 지금 나이는 5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종족은 몇백 년을 살기 때문에 네. 50살이면 완전 아기죠. 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포스도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두운 또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험체로 이제 이용을 당하다가 이제 탈출해서 딘자리를 만나서 이제 아빠와 아들의 연을 맺고 같이 모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로구가 워낙 위험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고 딘자린 역시 그렇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악당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딘자린이 일방적으로 그로구를 이제 구해주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면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그로구가 조금 성장을 해서 아빠를 자기 손으로 이제 지키고 구해내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네. 그 성장 서사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네. 아까 와일드신과 비교해서 네. 어떻습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귀여움이 이긴다. 귀여움이 모든 것을 이기죠. 네. 이 그로구 캐릭터를 두고 드라마를 이제 연출을 할 때
단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중에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이잖아요. 그루그를 이제 처음 딱 보고 그루그가 CG가 아니라 퍼펫 진짜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살이 있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이 퍼펫을 두고 너무 만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들이 혹시 그래도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CG도 작업하자면서 한 번 더 따로 찍자고 하니까 그때 베르너 헤어조크라는 이 세계적인 거장이 일가를 합니다. 이 겁쟁이들아 그런 짓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놔둬. 와. 그러니까 이 퍼펫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네. 뭘 더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이 세계적인 거장도 인정한 귀여움을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 빠지셨군요. 네. 아니 그러면 와일드싱 대 만달로리안 그러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이번 주 이제 개봉한 만달로리안과 그러고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와일드싱 보시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네토크 오늘은 손재gun 감독의 와일드싱 또 존 파브로 감독의 만달로리안과 그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보다 수백 년은 더 살 녀석이라 언제까지나 내가 지켜줄 수만은 없어.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고 속 딘 자린의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고의 OST 중에서 휴고 드란트 스낵 쉑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